수세기 동안 한 원고는 대중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그 안에 담긴 수십 개의 예언이 시간이 흐르며 현실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단 하나 공개적으로 설명된 적 없는 예언이 있었고, 그것은 바로 한국의 운명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최근 이 이야기를 다시 떠오르게 한 기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본토의 한 지역에서 존재하지 않는 시대의 복장을 한 노인이 군중 속에 나타났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분장이 아니었고 관광용 연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약 30분간 말을 한 뒤 자취를 감췄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장면을 담은 영상들은 중국 인터넷에서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은 상징도 비유도 없이 분명했습니다. 임박한 붕괴, 세계 질서의 축이동, 그리고 한국이 글로벌 중심으로 부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예언자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속한 것은 훨씬 더 오래된 전통이었습니다. 외딴 마을들에만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는 큰 재앙이 오기 전 조용히 나타나는 떠돌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요구하지도 대가를 받지도 않습니다. 단지 경고를 남기고 떠날 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재앙이 현실이 되면 다시 돌아와 남겨진 것을 받습니다. 돈이 아니라 예언이 맞았다는 확인입니다. 이들은 때가 오기 전에 파는 자들로 불렸지만 그들의 진짜 역할은 다가올 일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관습의 기원은 전쟁과 동맹, 배신이 왕조의 운명을 결정하던 중국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절 한 사상가는 산속에 응어하며 별의 움직임과 땅의 흐름, 권력의 순환이라는 보이지 않는 패턴을 연구했습니다. 그의 지식은 기록으로 남지 않았고 극소수에게만 전해졌습니다. 그 제자들 중 일부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제국을 세우거나 무너뜨린 전략가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 지식은 사라지지 않았고 단지 전달자를 바꿔왔을 뿐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수백 년이 흐른 뒤 한 사람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번에는 더 이상 받을 것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경고가 두 번째 기회를 동반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는 무엇이 일어나는가입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아무도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흩어지는 사람도 없었고 웃음도 없었으며 어떤 방해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 순간을 휴대폰으로 기록하려 했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졌고 너무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속도로 플랫폼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 사람들은 잊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은 분명했습니다. 중국 내부의 균열, 한반도의 깊은 재편, 그리고 새로운 역사적 순환의 시작. 가장 섬뜩한 점은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오래된 전승에 따르면 그와 같은 존재들은 항상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상징적인 물건, 시간이 지나 예언이 현실이 되었을 때 다시 와서 값을 치르게 할 증표 말입니다. 그것은 세대를 거쳐 반복된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오겠다는 말도 없었고 미래의 대가를 암시하는 징후도 없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진 전통이 왜 끊어졌을까요? 다가올 변화가 물질적 가치로는 잴 수 없을 만큼 거대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경고를 전하는 것만으로 이미 역할이 끝났기 때문일까요? 사라지기 전 노인은 단 하나의 방향만을 남겼습니다. 1000년이 넘도록 금지되어 온 고서를 찾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황제들이 의도적으로 숨겼고 자유롭게 유통되기엔 너무 위험하다고 여겨진 기록 말입니다. 그 책의 이름은 투이베이투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그 기원은 정치와 전쟁을 넘어 시간을 들여다보려 했던 당나라 전성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황제는 하늘의 징후와 시간의 순환을 해석하는데 탁월한 두 학자를 불러들였습니다. 임무는 형식상 단순했지만 내용은 대담했습니다. 제국의 미래를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밤마다 별자리를 관측하고 패턴을 계산하며 징후를 교차 분석했습니다. 그러다 통제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시야는 현재에 멈추지 않았고 수백 년을 넘어 여러 시대를 관통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6-10개의 수수께끼 같은 그림과 시로 남겨졌습니다. 처음에는 매혹적인 호기심으로 받아들여졌지만 곧 위협으로 변했습니다. 기록된 사건들이 차례로 현실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한 여인이 절대 군주로 통치한다는 예언이었습니다. 전례가 없었기에 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무측천이 즉위하며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제 여황제가 탄생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책은 호기심의 대상에서 국가적 위험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접근은 금지되었고 소지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은밀히 필사되었고 조용히 전해졌습니다. 오늘날 이 작품에 담긴 예언 60개 중 50여 개 이상이 이미 실현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쩌면 그래서일지도 모릅니다. 최근의 경고에는 나중에 되돌아와 받을 몫이 남겨지지 않았던 이유가 고대의 기록이 전쟁과 제국의 몰락, 침략을 소름 돋을 만큼 정확히 맞춰왔을 때 질문은 더 이상 맞느냐 틀리느냐가 아니라 이제 무엇이 남아있는가로 바뀝니다. 그 원고에 담긴 수많은 장면 가운데 특히 불안을 자아내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왕도 없고 전통적인 군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의 세계가 펼쳐질 뿐입니다. 하늘에서는 무언가가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설명은 그것을 부정합니다. 바다 아래에서는 형체들이 미끄러지듯 이동합니다. 물고기처럼 보이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물고기가 아니라고. 수세기 동안 아무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해석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늘은 기계로 가득 차고 바다는 보이지 않는 전쟁 구조물들로 지배됩니다. 그리고 장면의 뒤편에는 거대한 연기 기둥이 치솟아 오릅니다. 그 형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평범한 충돌이 아니라 극단적인 기술로 빚어진 대결이며 세계의 균형을 다시 짜게 될 사건임을 암시합니다. 이 격변의 중심에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미 끊임없는 긴장 속에 놓여있는 국가, 빠른 성장과 강한 통제로 유지되어 온 현대의 제국, 중국입니다. 이 원고는 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부의 균열, 되풀이되는 역사적 순환, 그리고 중앙 권력의 약화를 구체적으로 그려냅니다. 동양의 시간관에서 역사는 직선이 아니라 원을 그리며 움직입니다. 그리고 60년마다 같은 힘이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의 시기는 바로 그 재회점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도 이런 해들은 조용한 붕괴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사회의 깊은 변화, 인구 구조의 충격, 예상치 못한 전환점들 말입니다. 당시에는 미신이라 치부되었고 시간이 지나서는 우연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 패턴은 너무 자주 반복되었습니다. 이 전통에 따르면 변화는 탱크나 폭탄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돈이 제 기능을 잃는 순간 모든 기반이 흔들립니다. 물가는 통제 불능으로 치솟고 오늘의 가치는 내일의 가치가 되지 못합니다. 임금은 따라오지 못하고 신뢰는 사라집니다. 중앙이 더 이상 지불하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하며 설득하지 못할 때 권력은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지방의 권력자들은 각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역은 닫히고 명령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념 때문이 아닙니다. 생존 때문입니다.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각나며 붕괴합니다. 이 원고는 그 끝이 공백이 아니라 분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블록, 서로 다른 이해관계, 하나였던 나라가 더 이상 하나가 아닌 상태, 그리고 그 순간 특별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책에는 잘 기록되지 않지만 노인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시간, 각자가 스스로의 길을 찾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질서가 사라질 때는 경고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그렇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순간을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돈이 아무 의미도 없어지고 규칙이 힘을 잃으며 오직 하나의 질문만 남는 때 내일을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시기는 역사책 속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돌아옵니다. 언제나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날 때 결코 한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작은 나라가 무너지면 피해는 그 안에 머물지만 거대한 나라가 내부에서 갈라지기 시작하면 충격은 국경을 넘어 퍼집니다. 지금 전 세계의 시선이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도 위의 한 지점, 바로 중국입니다. 문제는 내부 위기가 일어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벌어지느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중국의 안정에 직접적으로 의존해온 지역이 있습니다. 경제, 물류, 정치 모든 면에서 외부의 지탱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체제입니다. 그 지지대가 사라지는 순간 버틸 수 없습니다. 바로 한반도의 북쪽 이야기입니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그 체제를 떠받쳐온 것은 식량과 연료, 국제적 보호였습니다. 모두 같은 곳에서 왔습니다. 그 공급이 끊기면 선택지는 없습니다. 사도인에 전해지는 오래된 해석에 따르면 이 단절은 점진적이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부족과 기아, 통제력 상실로 인한 내부 붕괴입니다. 나눌 자원이 없을 때 사람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에서 무너지는 체제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경계 너머에는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갈라진 가족, 세대를 건너 이어진 기다림, 평생을 재회를 바라다 끝내 이루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그 시간을 기다릴 여유는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 속에서 예상치 못한 전환이 등장합니다. 붕괴 이후에 찾아오는 것은 공백이 아니라 결합입니다. 새로운 주도 아래 이루어지는 통합, 수십 년 만에 더 이상 갈라지지 않는 반도. 영화 같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너무 오래된 상처가 마침내 봉합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동아시아의 중심이 재편되는 동안 다른 지역들 역시 깊은 불안정 속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역사적 기억이 겹겹이 쌓인 중국 동북부 지역입니다. 오래전 왕조가 존재했던 땅, 지금은 전설처럼 느껴지지만 한때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던 곳, 책 속에 묻혀있던 가능성이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물론 이것이 반드시 현실이 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언이지 약속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거대한 변화는 준비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변화가 닥쳤을 때 그 흐름을 읽는 이만이 적응하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휩쓸려 갑니다. 그리고 통합조차도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은 아닙니다. 오래된 기록들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군사력이 아닌 다른 힘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의 등장. 삼척동자라는 낯선 이름으로 상징되는 무엇. 그것은 특정 인물이 아니라 거대한 나라들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은 작은 존재의 이미지입니다. 눌리고 흔들렸지만 안쪽을 지켜낸 곳. 목적이라는 희귀한 가치를 간직한 곳. 마지막 그림 속 장면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그곳을 향해 움직입니다. 서쪽에서도 동쪽에서도 지배를 위해서가 아니라 끌림에 의해. 그리고 그 순간 역사는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방향을 바꿉니다. 세계가 한계에 다다를 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누구의 명령도 없이 강요도 없이 사람들의 시선이 한 지점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복종이 아니라 인식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삼척동자라 불리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는 평범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군대를 지휘하지도 않고 무기를 들지도 않으며 공포로 지배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방식은 훨씬 조용하고 훨씬 깊습니다. 그는 명확하게 행동하고 해야 할 말을 하며 힘이 아니라 의미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고대 문헌 속 가장 어두운 장면, 하늘을 가득 메운 기계와 보이지 않는 무기가 지배하는 바다, 모든 것을 바꿔놓는 폭발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끔찍한 장면은 더 강력한 파괴로 끝나지 않습니다. 맞설 수 없는 또 다른 힘이 등장할 때 비로소 끝이 납니다. 의식을 바꾸는 힘,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우는 힘, 삼척동자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현재를 보십시오. 오늘날의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 위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시작한 지도에서조차 주목받지 못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노래는 국경을 넘었고 한국의 이야기는 수십억 명이 시청하며 영화는 세계 최고의 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돈의 문제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부유해진 나라는 많지만 한국처럼 세계의 감정과 연결된 나라는 드뭅니다. 어쩌면 이것은 목적이 아니라 준비였을지도 모릅니다. 언어를 만들고 감각을 축적하고 역할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권력을 찾지 않습니다. 그 방향을 찾습니다. 혼란의 시대에는 길을 비추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고대의 기록은 그 역할이 한반도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지배가 아니라 기준으로, 제국이 아니라 의미의 중심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지역에 머물지 않습니다. 삼척동자의 등장은 세계의 균형을 흔들고 영원할 것 같던 구조들은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며 새로운 관계들이 형성됩니다. 서양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전통은 말합니다. 서쪽의 날개가 무거워진다고. 날개가 무거워지면 더 이상 높이 날 수 없습니다. 경제의 축이 이동하고 문화의 흐름이 바뀌며 세계의 시선은 다른 방향을 향합니다. 그렇게 아시아의 새로운 주기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분열의 시간을 지나 중국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재편됩니다. 하나의 단단한 제국이 아니라 느슨하게 연결된 연합으로 같은 뿌리를 공유하지만 같은 길을 걷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몰락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낡은 틀이 깨지고 새로운 틀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의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같은 의식을 반복해온 사도인이 왜 그날 처음으로 그 패턴을 깨뜨렸는가 하는 점입니다. 한때 경고는 결코 공짜가 아니었다. 미래를 내다본 자들은 상징을 남기고 메시지를 전한 뒤 예언이 현실이 되면 다시 돌아와 대가를 요구했다. 그것이 오래된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질서가 완전히 깨졌다. 청성산에 나타난 그 노인은 칼도 가져오지 않았고 어떤 물건도 남기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꾼다. 어쩌면 이번에는 값을 매길 수 있는 보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다가올 변화는 숫자나 재산, 부로 환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대가는 다른 형태일 수 있다. 어쩌면 앞으로의 시간을 무너지지 않고 통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지불해야 할 값일지도 모른다. 서 있는 채로 버티는 것, 길을 잃지 않는 것, 부서지지 않는 것. 사도인은 징조가 한순간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것들은 미묘하게 시작된다. 사람들의 행동 속에서 서로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 속에서 하늘과 땅 그리고 세상의 리듬 속에서 드러난다. 모든 이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은 아니다. 주의 깊게 바라보는 자만이 앞을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몇 달은 명확한 시선을 요구한다. 헤드라인 너머를 보고 경제의 흐름을 살피며 국가 간의 긴장을 관찰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거대한 힘이 다가올 때 살아남는 이는 정면으로 맞서는 사람이 아니라 흐름의 방향을 읽고 그에 맞춰 움직이는 사람이다. 전통은 늘 같은 말을 반복해왔다. 준비된 자에게 도움이 온다고. 오늘 전한 이야기는 오래된 기록과 보존된 상징, 그리고 세대를 거쳐 전해진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다. 의식을 깨우기 위한 초대다. 미래는 고정된 덩어리가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가능성으로 열려있고 모든 선택은 길을 바꾼다. 이 생각들을 균형 있게 받아들이고 의미 있는 것만 취해 각자의 방식으로 준비하길 바란다. 이 내용이 당신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채널을 응원해주고 댓글로 당신의 시선을 나눠달라. 더 깊은 대화는 그렇게 시작된다.